지난 8월에 열렸었던 삼성물산의 분반기 보고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오늘 수정 의결이 나온 거고요. 증선이 제재 1조 6천억 원의 회계 위반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증선이 제재 결과가 나온 거죠. 일단은 이번에 회계 위반 이슈 이광구 전문가님 주가 실적의 악재인가요? 실적의 악재, 저도 사실 이제 너무 이제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뉴스 실적에 뭐 반영시키면서 뉴스를 만들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2017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미 이제 지나간 네. 데에 대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았고 네. 또 이제 심사에 대한 부분들 네. 또 그리고 이 결과 제재에 대한 부분들을 받게 됐는데 예. 이번에 이제 오히려 오늘은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에 대한 영향을 주가에 이제 반영시키지는 않았다는 거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내놨던 여러 가지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은 삭감되면서 그러니까 경감되면서 조치 때보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완화됐다라는 측면이 좀 녹아들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래된 이야기, 이제 좀 오래된 이야기로 이제 치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이 여태까지의 악재들이 많이 노출되었었기 때문에 마지막 악재다라는 이제 인식이 좀 들어갔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증시 이제 경제 용어로 빅베스 효과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를 벗겨내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악재였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데 호재를 기다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삼성물산을 일단 삼성 이 여러 가지 그룹의 구조 안에서 좀 이제 보는 시선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삼성물산을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이 건설주로서 건설 업황에 대해서 삼성물산이 이제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네. 건설주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오늘 상승 충분히 이해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올해 3분기까지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예. 실적에 뭐 좀 부진, 실적 쇼크 이렇게 경험했었겠지만 정책 규제도 그렇고. 이제 올해 하반기 내에 국내 주요 프로젝트 또 이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제 완만하는 첫 단계를 지나갔기 때문에 네. 경기에 대한 방향성이 그래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든다면 주요 이 건설 발주 물량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건설사에 대한 수주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건설주들에 대한 반등 기대해 본다면은 오늘 삼성물산에 대한 뉴스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가의 반등은 악재 해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종수 전문가님은요, 이 회계 위반 이슈가 실적, 주가, 악재 맞나요? 분명한 주가 할인 요소로 작용하긴 하죠. 근데 앞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처음 부딪히는 악재라면 이거는 분명히 주가에 좀 흔들렸을 영향을 텐데. 줬었을 텐데 예.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노출되었던 부분에서 이 낙폭이 좀 진행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가볍게 시장은 좀 받아들인 걸로 좀 보이고 그리고 이 삼성물산 이 차트를 좀 잡아주시면 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걸 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890대를 보였었을 때가 이제 8월 6일, 8월 7일 요 시점에 삼성물산도 네. 최저점을 형성을 하는데요. 그러네요. 이때가 이제 지수하고 같이 저점을 형성했던 구간이에요. 네. 요 구간이. 근데 여기에서 8월 말에 갑자기 그 삼성물산이 이제 폭락하는 흐름이 나오죠. 한 6%대 급락이 네. 나왔던 요 지점입니다. 네. 요 지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은 삼성물산 그 최대 주주 이재용 부회장 이 대기업 이 대법원에서 대법원. 파기 환송됐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그룹은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반응하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오너 리스크와 관련되어서 폭락이 나왔던 요 시가 이상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으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회계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고 한다면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었겠죠. 저 자리를. 왜냐하면 저희가 악재 출발을 시작했던 자리였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시장이 무겁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 8월 달에 발생되었던 오너 네.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것이 뭐 1년 동안 시간을 끌었으니까 네. 여기서는 낙폭지 기술 반등을 하겠다 이건데 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지분법 평가 이익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죠.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회계 부정과 관련된 이 기존에 나왔던 새로운 이 약재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부분이 더 크냐? 네. 아니면 삼성물산이 주요 주주로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는 이미 6월 달에 전고점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 삼성전자의 전고점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삼성 이 물산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율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하면 한 5% 정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5%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한 30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5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삼성물산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8조 정도 될 것 같은데, 18조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분법 평가이익이 늘어나는 평가 가치가 지금 15조 정도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3조 원 정도 수준은 웬만한 악재로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상쇄가 주가가 이제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좀 해석을 돼야 될 것 같고, 다만 기술 반등을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여전히 오너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6개월이 되든 1년이 지나게 되면 또 다시 이정 부진과 관련된 이 판결과 예. 관련된 부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중장기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최근에 시장이 낙폭적 기술 반등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기술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진다는 관점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저는 뭐 현명하다고 봅니다. 네. 네. 과거는 과거고 그리고 게다가 뭐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판도 있어서요. 일단은 금감원 조치보다도 약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고 게다가 삼성전자 효과도 있다. 다만 이게 길어질 수 있을지는 보자라는 시각도 나왔습니다. 두 분의 시각 들어봤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